네, 이번 시간에는 공유 결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결합이라는 말은 중학교 때는 잘 배우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좀 이온 결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할 것 같아요. 공유 결합의 사전적인 뜻은 한 쌍 이상의 전자를 함께 공유해서 이루어지는 화학 결합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어떤 두 원자가 있으면 그 원자와 다른 원자 사이에 전자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공결합은 영어로 코밸런트 번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영어 단어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조금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 단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학 반응에 있어서 크게 원자들이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온끼리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 그 다음에 금속끼리 결합하는 걸 금속 결합, 그 다음에 원자끼리 전자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공유 결합. 뭐 한쪽만 전자를 공유하고 한쪽은 그냥 결합하는 뭐 배위 결합 이런 결합들이 있지만 그 중에 결합 중에서 공유 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시로 제가 메테인을 들었습니다. 일명 메탄가스라도 불리우는 메테인은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CH4라고 합니다. 화학식은 어떤 물질의 종류를 원소 기호나 숫자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화학식이라고 하죠. 이 CH4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냐면은 우선은 탄소는 탄소 핵 안에 더하기 전기, 정확한 말로 양성자가 6개 모여 있고 그 주위를 전자, 빼기 전기가 6개가 움직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6개의 전자들은 일정한 길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길을 궤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전자 궤도. 이 첫 번째 안쪽의 전자 궤도에는 두 자리만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길에는 8자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가면은 전자의 배치를 정확히 배우는데 지금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궤도에는 빈자리가 네 자리가 있습니다. 그 네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이 탄소 원자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변에 수소 원자가 있다면 수소 원자하고 전자를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의 전자 하나를 뺏어서 자기 것으로 써도 되지만 수소 입장에서도 현재 이 안쪽 수소의 이 궤도 안에는 빈자리가 한 자리 있습니다. 즉 수소도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서로 주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전자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 하나를 탄소 걸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즉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만 탄소 원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세 자리가 더 부족, 빈자리가 있죠. 그 빈자리를 옆에 수소가 있다면 하나씩 공유하게 돼서 결국 탄소 원자나 수소 원자는 모두 다 안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메테인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러한 결합을 우리는 공유 결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온들을 주고받아도 되는데 이온들 주고받는 게 아니죠. 전자를 주고받아서 이온이 된 상태로 결합을 해도 되는데 왜 하필 공유 결합을 할까? 그 이유는 자신의 전자를 남에게 주기 싫어서입니다. 자신이 부족한데 남에게 줄 리가 있나요? 그런 물질들은 보통 비금속 물질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기체들이 대표적인 예시죠. 그래서 이 비금속 물질, 뭐 기체들이 서로 옆에 있다면 서로 전자를 주고받지 않고 서로 전자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과학에서는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 전기음성도를 설명을 해드리면, 이 내용은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지만 살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렉트로 네거티비티라고 전기음성도인데, 원자가 결합을 할 때 전자를 끌어들여서 자기 걸로 뺏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정도를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즉, 원자들은 자신의 그 핵 주변에 빈자리가 있을 때 남의 거에 전자를 뺏어오려고 하는데, 그 정도, 그 힘이 원자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 정도를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이 전기음성도는 이렇게 표를 보게 되면 미국의 화학자 폴링이 제안한 이 전기음성도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과학자가 전자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단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까지 나오게 되는데, 보통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 가면은 이 소수점을 좀 없애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해서 좀 간단히 만들기도 하는데, 이 플루오린이 기준으로 이 숫자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플루오린을 숫자 4로 정한 다음에 다른 원자들의 전기음성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숫자로 정리해 놓은 표를 가지고 우리는 어느 원자가 더 전자를 강하게 당기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처럼 CH4를 보게 되면 탄소는 2.5 정도를 가지고 파워를, 전자를 그만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소는 2.2 정도를 갖게 됩니다. 즉, 비슷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전자를 뺏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로 산소랑 금속 하나를 얘기해 보죠. 마그네슘을 볼까요? 산소는 3.5, 마그네슘이 보이죠? 1.31. 상당히 힘의 차이가 생기죠. 즉, 산소가 전자를 더 당기려는 힘이 마그네슘보다 강하기 때문에, 마그네슘과 산소가 옆에 있다면 마그네슘은 산소에게 전자를 뺏길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다시 편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주려 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공유결합을 하는 건데, 이렇게 공유결합한 물질은 과학에서는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온 결합이나 다른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분자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소금같이, 소금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NaCl인데, 그 화학식만 보고는 이게 분자인지 이온 결합 물질인지 구별하기 애매하지만, 그래도 비금속끼리 붙어 있다면 공유 결합일 확률이 높고요. 금속과 비금속이 붙어 있다면 이온 결합 물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시로 CH4, 메테인, 이산화탄소, 산소는 두 개씩 공유 결합을 해서 자연에 이렇게 떠다니고 있죠. 다 두 개 이상 붙어 있어서 분자라 부르지 않고, 아르곤 같이 혼자서 존재하는 분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자를 우리는 단원자 분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건 예외죠. 대부분은 이렇게 두 개 이상 물질이 공유한 상태를 우리는 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